7월 27일 법률방송 로스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휴대폰으로 다 하는 세상이 된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휴대폰으로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 앱 마켓은 사실상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 이 두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플랫폼 시장 독식에 따른 독과점 문제, 과다 수수료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이에 뿔난 앱 개발자들이 공정위에 집단 신고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은 이번 주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 독점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앱 결제 시스템과 수수료 계약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삼성이나 LG처럼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봤습니다. 인기 차트 1위에 있는 게임 앱 하나를 설치하려고 보니 인앱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기 차트 2위, 3위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을 구매하려면 애플 앱 스토어에 접속해야 하는데 앱 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앱에 앱 내 구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앱 구매는 말 그대로 앱 구매부터 결제, 사용료 지불까지 앱 구매에 관한 모든 활동이 앱 장터,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안에서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별도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스토어에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결제가 이뤄져 언뜻 외양만 보면 간편해 보입니다. 문제는 앱을 살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단 한 곳이라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 사용자들은 보통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 앱 스토어로 앱 구매 통로가 사실상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앱 플랫폼 시장 독점에 따른 수수료 갑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하려는 앱 개발자들이 구글과 맺은 계약서입니다. 상업적 관계, 가격, 결제, 세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3조 사항을 보면 서비스 수수료는 판매가에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앱이 판매되는 순간, 즉 휴대폰 사용자가 앱을 구매하는 순간 동시에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 약관을 보면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제공되는 앱 및 인앱 상품에는 판매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1,000원짜리 앱을 하나 팔면 300원을 수수료로 떼어간단 말입니다. 수수료로 30%를 떼어가기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회사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수수료를 30%씩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우리말로 하면 결제 창구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PG 사업자가 쇼핑몰 사업자 등에게 통상 3%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과 비교하면 구글과 애플은 인앱 구매를 통해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못하게 하고 그 10배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유료 앱도 30%고 그 안에 있는 인앱 결제도 30%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매출의 30%를 가져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휴대폰 사용자가 앱을 구매할 때만 수수료 30%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중에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3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 앱을 설치한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사면 살 때마다 30%의 수수료를 구글이나 애플이 떼어가는 식입니다. 현재 애플의 경우는 게임뿐 아니라 모든 앱에 대해 이 인앱 시스템을 적용해 3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현재까진 게임 앱에 대해서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최근 들어 앱장터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게임 앱에만 적용하고 있는 인앱 결제 방식을 동영상,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 콘텐츠 업계에 이 같은 결제 정책 변경 계획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업계는 연내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앱장터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불만과 비판은 그전부터 팽배했습니다.
여기에 구글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애플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 앱 시장을 실험 대상으로 게임 앱에서 더 나아가 모든 앱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과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앱 결제 수수료 30%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30%는 앱 장터 독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라는 논란과 비판이 거센데 당사자들인 앱 개발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앱 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게임 앱 개발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수수료 30% 불공정 행위 논란은 논외로 하고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가 생기면서 게임을 개발해 판매하는 환경 자체는 옛날보다 간편해지고 나아졌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나마 스마트폰이 나오고 앱 장터가 생기면서 게임 개발 환경과 운신의 폭 자체는 넓어졌단 건데 문제는 앱 결제 수수료입니다. 30%는 너무 많지 않냐는 비판입니다. 30%를 떼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산업에서 나의 영업이익 30%를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을 강제받고 있어요. 네. 개인 개발자들이나 중소업체들은 구글과 애플이라는 초거대 기업을 상대로 30% 수수료를 거부하거나 조정할 여지도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앱 출시를 포기하거나 선택 아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초기부터 그 7대3이라는 비율 자체가 정해져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선택의 제한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같은 개발사 입장에서는. 국내 이통 3사와 네이버가 손을 잡고 만든 토종 앱스토어, 원스토어가 있긴 하지만 수수료율이 20%로 높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구글이나 애플 앱장터를 대체할 탈출구로 삼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 원스토어 같은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이용을 안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네네. 스토어도 몇 개 있긴 한데 수요가 적긴 한데 그 국내 유저밖에 없어서 글로벌로 출시를 못하고 유저 수도 많이 적어서. 수수료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앱 홍보비 문제입니다. 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죠.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 앱을 노출을 하려고 하면은 마케팅이 필요한데 스토어를 매출 가져가는데 그 스토어 내에서 구글 쪽은 또 홍보를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불을 하거든요. 원하면은 홍보를 안 하면은 초반에는 노출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홍보비를 써서 그걸 좀 해줘야 돼요. 앱을 출시해서 판매하거나 이용료가 발생할 때는 수수료로 30%를, 그렇게 출시한 뒤에는 광고를 위해 이중으로 돈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구글도 구글 나름대로의 광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애플도 애플 나름대로 광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쓰기에는 소규모 개발자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죠. 힘들어도 30% 수수료가 선택 아닌 선택의 문제, 사실상 강요이듯 광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유저 한 명을 데려오는데 1,000원이 들 수도 있고 2,000원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유저를 데려오는 그 광고 플랫폼도 구글이거든요. 네. 광고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글에 그 광고를 집행하지 않으면 게임이 홍보되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는 단순히 업체나 개발자 개인 차원이 아닌 게임 시장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이 개발자나 중소업체들의 재개발이나 재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게임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게임 시장 매출을 보시면 상위 회사와 완전 하위 회사로 양극화가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중견 회사가 다 사라졌고요. 10명 이하가 만드는 굉장히 소규모로 빠르게 만드는 작은 게임들과 엄청 큰 자본이 투입되는 큰 게임들로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실제 20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 게임 업체 전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이 연매출 10억 미만 영세업체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기준 넥슨과 넷마블, NC소프트, 이른바 탑3N 업체들은 무려 6조 2천억 원을 벌어들여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막 TV 광고도 하고 뭐 케이블 TV에도 광고를 내고 온라인으로도 수억 원, 수십 원 광고를 써서 이 30% 수수료 이상의 큰 매출을 내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정말 완전히 자본의 논리로서 게임을 제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뿔뿔이 쪼개져서 작은 회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의 고질병인 기존에 출시된 인기게임 백기기 등의 부작용도 거슬러 올라가면 과도한 수수료가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개발자의 지적입니다. 그 생존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좀 나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워낙 성공하기가 힘이 드니까 다른 성공한 게임을 베껴서 낸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높은 수수료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들은 실패 위험은 100% 개발자들이나 업체가 떠맡고 구글과 애플은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3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현행 앱장터 시스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온라인 통행세, 구글과 애플의 앱 결제 수수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이거 뭐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은 네. 애플과 마찬가지인데요. 소비자가 모든 앱에 대해서 결제할 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요. 네. 앱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자동적으로 30%씩 떼어가겠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실행되면 네. 구글 운영 체계가 탑재된 네.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동영상, 음악, 웹툰 등 네. 컨텐츠 이용료도 20에서 30% 정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 웹툰이나 웹소설 등의 컨텐츠를 볼 수 있는 포인트인 쿠키는 네. 이제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 네. 한 개에 100원이지만 아이폰은 120원입니다. 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웨이브의 네. 그 베이징 요금제의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월 7,900원, 네. 아이폰은 12,000원입니다. 비싸네요. 예,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네. 있는데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컨텐츠 이용료가 네. 애플 아이폰 이용자들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OTT 업계, 그 동영상 서비스 네. 업계 관계자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면 네. 이를 회사 차원에서 흡수하기는 불가능하다. 네. 소비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반대로 네. 그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안드로이드 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컨텐츠 이용료를 만회하기 위해서 네. 제공됐던 이제 한 달 이용료 무료 네. 그리고 정기구독 할인과 같은 프로모션이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손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나마 네.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대형 IT 업체들은 네. 구글과 이제 수수료율과 적용 시기를 놓고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중소업체나 네. 스타트업 등은 이제 구글의 정책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구글에서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앱 매출이 63%를 차지하는 만큼 네. 구글의 정책 변경은 소비자와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네.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제 규제 당국이 네. 시장 지배력 남용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뭐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앱 개발자들이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로 집단 신고를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불공정 행위나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그 페이먼트 게이웨이, 네. 우리말로 하면은 결제 창구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네. 그 피지 사업자. 이런 피지 사업자가 네. 쇼핑몰 사업자 등에게 통상 3%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네. 이것과 비교하면은 이제 구글과 애플은
인앱 구매라고 해서 다른 피지 사업자를 통하지 못하게 하고 네. 그 1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네. 그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스템 제도는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로 살펴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앱 결제 방식을 제한하면 네. 사업자의 경영 활동을 방해해서 또 다른 결제 시스템을 배제하기 때문에 부당한 경쟁자 배제 행위에도 속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구글 모바일 운영체계의 안드로이드의 국내 점유율이 네. 70% 이상인 만큼 정책 변경으로 이제 플랫폼 참여자에게 부당한 영향이 네. 미칠지를 이제 살펴보겠다는 설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공정위는 현재 그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 또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독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 잣대를 만든다는 내용인데요. 네. 구글의 이러한 이제 결제 정책 변경 역시 이제 독점 지위, 시장 지배력 네. 남용 등에 이제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결제 수단을 막는 과정에서 앱 등록을 거부하거나 네. 또 기타 결제 수단 안내를 금지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일종의 판 깔아놓고 통행세 받는 건데 제주는 뭐 곰이 넘고 돈은 뭐 누가 번다 뭐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의 진술서가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포 정황을 파악해 관련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어머니가 기도를 부탁한다며 고소인의 진술서를 목사에게 건넸는데 이후 문건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내일은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콘서트 제작사 측은 공연 3일 전 내린 송파구청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봤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송파구청을 상대로 집합금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마 등 마약류를 사기 위해 돈을 보냈다면 물건을 받지 못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위기에 처한 지체장의 친구를 구조하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의사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7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